부산 북갑으로 가봅니다. 한동훈, 박민식 개소식부터 어떻게 평가를 해주실까요? 개소식 한동훈 후보는 부산 북갑 주민들로 가득 채운 개소식이었고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는 마치 대선 출장식을 방불케 할 정도로 가득 모였는데 가득 모인 이유가 한동훈 후보를 견제하기 위함이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예, 일단은 그 컨셉트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예. 박민식 후보 캠프에서는 일단은 박민식이 국민의힘 후보다라는 거죠. 정당 어드밴티지가 있잖아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총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무소속 후보보다는 정당 후보가 유리하잖아요. 어드밴티지를 갖거든요. 그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재밌게도 개소식 날짜와 시간을 갖다 동일하게 딱. 그러니까 원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동훈 캠프 쪽에서 먼저 잡았거든요. 그거를 이틀 후에 이제 뒤늦게 잡았는데 딱 맞춰서 잡았는데 예. 그건 뭘 하는 거냐면 줄 세우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 지역의 뭐 정치인들, 뭐 시의원들, 구의원들 또는 그 밖에 후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양다리를 좀 걸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괜히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지 말고 우리 쪽으로 확실히 와라. 그러려면 딱 시간을 동일하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국힘 소속 정치인들에게 누구 편인지 확실히 해라. 그러니까 줄 세우기를 이제 강요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잡은 것 같고 재밌는 건 뭐냐면은 바로 같은 시기에 경남도지사 후보 있죠. 박완수. 예. 이분 개소식이 있었거든요. 거길 안 간 거야. 근데 이번 선거가 어떤 선거죠? 보궐선거가 아니라 원래 뭐예요? 지방선거죠. 지방선거죠. 지방선거고 경청남도면 엄청나게 큰 데잖아요. 그렇죠. 거기를 비워놓고 당 지도부가 몽땅 다 북구 보궐선거로 가버려. 총출동을 했네. 총출동해버린 거거든요.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라는 거죠. 이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한다라는 것보다도 한동훈을 견제하겠다. 이게 이제 앞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한동훈만은 막아야겠다라는 처절한 의지를 보여준 거고 그게 이제 박민식 개소식의 컨셉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예. 한동훈 캠프에서는 이거 뭐 새 대결 해봤자 저들보다 많은 수의 현역 의원을 동원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새 대결을 벌이는 것 자체가 지역 주민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볼썽사납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뭐하러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를 이제 회피해가지고 피해가지고 뭐가 되냐면은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주민잔치 형식의 개소식을 연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실내 자리는 다 주민들한테 할애를 했고 그 밖에 이제 극성스러운 좀 지지자들도 있잖아요. 예. 재밌게도 그 사람들이 하나도 안 들어온 거예요. 밖에만 딱 머물고 안은 확실하게 주민들 잔치가 되게끔 좀 배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 내용도 보게 되면 1시간 내용의 전부가 주민들 발언으로 채워져 있고 사회자가 중간에 있었는데 처음에 사회자가 있었는데 중간부터 한동훈 후보가 직접 나서서 사회자가 돼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가 직접 소개하고 인연들을 다 얘기하고 또 스토리텔링을 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지루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토마토 할머니도 있고 뭐 희순의 가게 그 부녀도 나와 있고 형제복지원 사건 당사자도 나와 있고 심지어는 이제 해병전후회에서도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딱 보면 연고가 없는데도 그게 이제 약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 안에 지역 네트워크를 내가 만들어냈다라는 걸 약간 과시하는 효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의 컨셉은 바로 그거라는 거죠. 니들이 세대결 벌이느냐? 그럼 너희들은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약간 공중에 헛발질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헛발질하게 만들어버리고 자기는 쓱 빠져가지고 주민들과 같이 가겠다. 굉장히 영리한 전략을 짠 거죠. 예. 하정우 같은 경우에도 하정우는 부산에서 민주당에 세 과시를 했다가 역풍 부를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자기들의 기본 지지율이 있단 말이에요. 35에서 40% 정도. 특히 북구각 같은 데는 40% 정도 있잖아요. 그걸 조용히 먹고 가고 어차피 저쪽은 분열될 거니까 우리는 조용하게 몸조심하면서 가면 된다라는 이런 컨셉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조용히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즉 전재수만 딱 부른 거예요. 그리고 전재수가 무슨 버튼 있잖아요. 버튼을 갖다 이렇게 바통이라 그러죠. 그걸 갖다 넘겨주는 거죠. 바통이군요, 그게요. 내 다음 주자는 하정우다. 이렇게 바통을 넘겨주는 걸로 이제 간단하게 대체했는데 이것도 영리한 겁니다. 정청래가 이제 하정우 개소식을 스킵했잖아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빠죠. 그렇죠. 딱 나오면 정청래가 거기 모습 드러내는 순간에 또다시 오빠의 기억이 또 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정우도 이제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물어보니까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니까 아니 그때 사실 뭐 나도 이거 적절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려야 되는데 당대표가 아니냐. 사철없이 따라하다 그랬다. 그다음에 괜히 와가지고 오지 말라. 또 이런 말까지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지 말라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컨셉에 맞게끔 잘 치렀고 예. 평가를 하자면은 박민식 개소식은 진짜 F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이거는 이렇게 개소식 이렇게 하면 정말 망한다는 걸 좀 보여준 거고 왜냐하면은 그 거기 몰려든 그 지도부라는 사람들 보면 그 몇몇이 옛날 윤석열 체포 방해했던 그 사람들이거든요. 거기 출동했던 사람들이 거기 다 나온 겁니다. 근데 원희룡은 지금 수사받고 있어요. 원희룡도 등장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원희룡도 등장하고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때 그 사람들 즉 윤호개인이라는 인상을 확 주는 데다가 또 그들만의 잔치였던 거예요. 거기 지역 주민들 자리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자리에 앉힌 건 뭐냐 월남전 찬정용사회인가 그분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예. 자기들 앞에서 다 소개하는 것도 다 중앙 정치인들이잖아요. 자기 당의 지도부들 소개하고 근데 발언한 것도 중앙정 그들이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딱 끝나고 나니까 여기 좀 아차 싶었던 것 같아요. 박민식이. 그래서 자기 SNS에다 사실은 우리도 지역 주민을 위한 자리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이 다 봤거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다음에 이제 윤호개인의 이제 행태를 이 사람이 이제 원래 윤호개인 행태를 갖다 감추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SNS 2년치인가를 갖다 싹 지워버렸잖아요. 딱 지워버렸는데 요번에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냐 자기가 그 기본 지지율이라도 받으려면 강성 지지층에 속구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결국은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윤어게인의 딱지를 갖다 이제 뒤집어 쓰게 된 측면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현장에서 윤어게인이라는 구호가 나와요. 탄핵은 부당하다 이런 구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극우로 이제 좁혀진 거죠, 자기 지지층. 좁혀지는 거고, 강성 지지층으로 자기의 그 지지세를 갖다 좀 좁히는. 자기는 다진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게 더 이상 확장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스스로 드러낸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참석자들 발언들 보면 이것도 발언들도 다 황당했습니다. 나경원은 와가지고 아니 뭐 구포시장 같은 외지인들밖에 없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럼 그러는 자기들은 내지인이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포시장에 와 있는 한동훈 후보의 팬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북갑이 이제 외부에 관심을 막 받게 만들고 그다음에 상권을 상당히 활성화했다고 하거든요. 적어도 이제 이재명이 뿌린 그 뭐예요 소비 쿠폰보다도 훨씬 더 활성화되는 게 있었고. 그런데 뭐 그러는 자기들은 구포시장 방문해가지고 물건 하나라도 사줬냐라는 거예요. 거기 이제 한동훈 지지자들이 가서 그 일을 하는 건 바로 뭐냐면은 자기들이 여기서 활동하고 이러는 것들이 민폐가 될 수 있으니까 예. 그걸 배상하는 차원에서 보상하는 차원에서 그걸 하는 거란 말이죠. 네. 그리고 그러다 지역 주민들은 당연히 매출이 오르니까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또 권영세 이분은 이혼 얘기를 해요. 이게 뭐예요? 잠깐만요. 권영세 의원도 참석을 했습니까? 권영세 의원이 참석해가지고 요번에 뭐 박민식 떨어지면 뭐 이혼 당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지? 그러니까 아마 농담 삼아서 한 얘기 같은데 딱 듣는 사람들은 아니 그러면은 지역 구민이 후보자 혼인 생활까지도 결혼 생활까지도 챙겨줘야 하냐? 슬기로운 혼인 생활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거죠. 건지. 그러니까 모든 메시지에서 실패한 것 같고 그다음에 장동혁 그 표정 한번 봐야 됩니다. 그 발언하는 표정 막 증오로 가득 찬 그 표정이 있거든요. 네. 그런 식의 발언을 하니까 이건 좀 오히려 역효과를 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한동훈 개소식은 내가 이제 A+를 줄래다가 그 정영근 그것 때문에 깎아서 A- 주겠습니다. 그거는 왜 그랬을까요? 한편으로는 한동훈 후보는 정영근 전 의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 지역에서는 다른 평가가 나온다. 또 그런 말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앙 정치 시선하고 지역 정치가 좀 다르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좀 마땅치 않아 이건 내가 참모라면 좀 말렸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상징적인 거거든요. 옛날에 이분이 보니까 그 계엄 옹호하고 그다음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걸로 한동훈을 공격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상징적인 게 뭐냐 그런 사람까지도 이제 나를 지지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지금 너무 무너뜨려야 될 게 자기에 대한 비토 감정이잖아요. 네. 근데 그 비토 감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좀 보여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다만 이제 그분의 이제 이미지가 워낙 나쁘니까 이게 장기적으로는 이게 도움이 될까 이런 우려의 그것도 있는 거죠. 어쨌든 예. 그런 부분이 있겠고 한동훈 개소식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불리함을 역으로 유리함으로 바꿔놓는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저쪽은 정당을 동원하는데 나는 무소속이야. 동원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상대의 힘을 받아가지고 상대 힘으로 상대를 넘어치는 업어치기죠. 상대 힘을 이용해서 업어치기를 하는 측면이 있겠고 전술적으로 상당히 영리한 전술이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수 진영 내에서도 상당히 의외로 잘하네. 저 강남 새침대기 또 강남 얌체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줄 알았는데 너무 서슴없이 다가가지고 격이 없이 막 잘 어울린단 말이죠. 그래서 의외로 잘한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그 주민 밀착의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한 달로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주민들로만 개최식을 개최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요. 역량들을 보여줬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 두 번째는 뭡니까? 연고가 없다는 약점을 또 성공적으로 커버하는 그런 기회를 삼았던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쪽에서는 너 뜨내기 아니냐? 네가 외지인이 여기서 왜 와서 여기서 일해? 이 얘기잖아요. 근데 실제 개소식을 딱 보게 되면 저쪽은 주인이 누굽니까? 외지인들이야. 이쪽은 주민들이거든. 그러니까 그걸 갖다 상당히 뭐랄까 민망하게 만들어버리는 저쪽의 쪽을 민망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역설적이네요. 예, 역설적으로. 그래서 저는 굉장히 효과적인 전략을 썼다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한편은 새 과시도 안 한 건 아니야 또 보니까 바깥에 지지자들도 불러 모았거든. 그거 뭐냐면 SNS에 올렸더라고요. 개소식을 한다는 소식을 알렸거든. 무슨 얘기예요? 와달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다 간 거야. 가가지고 실제로 보니까 이쪽은 뭐 자기들은 그랬거든. 5천 모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한동훈 쪽 보면 만이거든. 그러니까 2배 정도,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거기서도 좀 이긴 것 같고 그걸 본 거예요 나경원이. 그래서 다 저 외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우리는 그래도 당원이다. 여기 당원이다. 그 얘기를 한 것 같고 또 하나는 라이브 방송 조회수를 보니까 이거는 뭐 비교가 여기는 라이브 할 때 10,000명이 동시 시청했는데 여기는 81명이더라고. 그러니까 100대 1이에요. 100대 1. 그래서 이거는 뭐 압도적인 거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잘했다고 보고 하정우는 내가 한 B 플러스 정도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난했습니다. 정청래 내치고 전재수랑 한 거 있죠.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전재수가 그쪽 신망이 상당히 높거든요. 오죽하면 한동훈 후보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전재수보다 더 전재수스럽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내가 볼 때 상당히 현명한 선택이었고 또 대규모 세액 과시를 자제한 것도 굉장히 선명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아무래도 6대 4 정도로 보수가 더 우세하거든요. 그런데 가서 자기들이 세과시를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심기를 거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표를 결집할 수 있으니까 조심조심 그 표심을 자극하지 않게끔 조심하려는 시도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왜 B를 줬냐면은 이게 보니까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 2번 얻어맞고 나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전재수가 막 얘기하는데도 완주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 이런 얘기거든. 그럼 뭔 얘기야? 완주를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뭐야? 그러니까 초보고 처음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매가리가 좀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주변에서 많이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딱 들으니까 일단은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고 일단 독립성이 없어 보이고 그다음에 뭐 의존적인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상당히 약하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마이너스 점수를 줘가지고 한 B 플러스 정도 주고 싶습니다. 자, 이 박민식 후보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발언을 했습니다. 박민식 찍는 건 장동혁 찍는 것. 장동혁 당권도 연장될 수 있다. 이거는 그대로 이제 박민식과의 이 완전한 차별화 이걸 의미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교수님.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가 처음에는 윤호경과 손을 그은 것처럼 뭐 자기 이제 파묘당할까봐 자기 SNS 글들 다 지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은 뭐예요? 자기를 갖다 밀어줄 사람 그 사람들밖에 없다고 판단한 거고 윤호견으로 달려가고 그다음 개소식을 보게 되면 한동훈에 대해서 굉장히 막 살벌한 말로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받아치는 게 뭐냐면 박민식 찍는 것은 장동혁 찍는 것이다. 그다음에 장동혁 당권은 만약에 박민식이 될 경우에 장동혁의 당권이 연장될 것이다라고 하거든요. 이건 뭐냐 프레이밍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한동훈 후보가 뭐냐면 박민식 이꼬르 장동혁이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일단은 박민식이라는 사람은 이제 북갑에다 침 뱉고 떠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선대위 해체할 때 해단식도 안 하고 떠나버렸대요. 그러니까 침 뱉고 떠난 거죠 정말로. 나중에 그다음에 서병수 이분이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여기 네가 대신 맡아달라고 했을 때 그거 안 맡겠다고 거절했던 그 사람이란 말이죠. 이분도 그리고 사실 분당 주민이잖아요 원래는 자기가 분당 주민이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장동혁에 엎혀가지고 겨우겨우 복귀한 거거든요. 사실 장동혁도 처음에 못마땅했죠.
근데 어쨌든 장동혁이 힘을 얻어가지고 왔단 말이죠. 근데 장동혁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인식이 지금 극도로 나쁩니다. 그러니까 부산일보 보도 봤어요? 그게 뭐냐면 원래 개소식 다음 날에 일요일 날 개소식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월요일 날 그 지도부가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를 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계획을 잡았다가 계획이 취소가 된 겁니다. 왜 취소가 됐냐? 당내에서 이제 반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주민들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장동혁 때문에 투표 포기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네가 여기 와가지고 현장 최고위를 하면 우리는 선거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런 그 지역 주민들의 원망을 전달한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게 취소가 되고 그 길로 이 사람들이 서울 올라갔다가 또 다음 날 또 어디로 갑니까? 울산으로 내려간 거예요. 원래는 거기 가만히 있다가 그냥 울산 가면 편하잖아. 예. 갔다가 이렇게 가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고 여기에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부산일보 보도하니까 저쪽에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서울 올라간 이유를 대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해명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일보에서는 사실은 확인한 게 팩트를 확인한 게 현장 최고위가 계획되어 있다가 취소된 걸 확인한 거고 두 번째 왜 취소됐느냐 이 계기들을 그 이유를 그 부산시의 그 의원들을 통해 가지고 취재해 가지고 보도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걸 부정하는 거죠. 다만 그럼 왜 올라갔느냐를 때 대답을 못 내놓는 상태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박민식은 뭐냐? 박민식은 곧 장동혁이다. 장동혁은 결국 뭐예요? 윤 어게인이다라는 거고 여기 맞서서 나는 뭐하냐? 보수 개혁한다, 보수 재건한다. 자 선택하십시오. 이런 프레임을 까는 거죠. 예.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민식도 맞받아쳤습니다. 청와대 간다는 한동훈 태도 아마도 이제 대선 후보 대권 도전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지역을 무시하는 것이다. 근데 따지고 보면 무소속의 한동훈 후보로서는 최선의 전략 중에 하나가 본인의 몸값을 좀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청와대 간다는 한동훈 후보로서는 뭐 불가피한 선거 전략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어떻게 그 자칫하면 이게 좀 건방지게 들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조국 대표가 그랬잖아요. 예. 나는 국가대표급이다. 평택을에서. 평택을해서 그랬거든요. 굉장히 건방지게 들리고 좀 주제넘게 들린단 말이죠. 근데 이 발언 자체는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은 그 토마토 할머니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여기 올 게 아니라 나 청와대 불러라. 청와대 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거기다 저는 안 가겠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가면 모시겠습니다. 네, 가면 모시겠습니다라고 대답한 것 뿐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그 이면엔 또 뭐가 있냐면 한동훈 대표가 좀 활용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대선 주자급 인물에 대한 지역 주민의 바람이 있어요.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YS 이후에 부산에서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했거든요. 보수 정당의 대통령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뭔가 뭐 새로운 인물이 나와주기를 좀 바라는데 그걸 한동훈이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후보도 지금 일부러 그걸 하고 있거든요. 의식적으로.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 YS 전기 영화 봤잖아요. 예. 왜 그랬겠어요? 내가 그 다음 타자다. 당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데이 그거였죠. 그 다음에 그 아들인 YS 아들인 김현철 씨하고 소통을 하잖아요. 예. 이런 건 바로 뭐냐면 내가 바로 그 다음 보수 주자다. 그 유산을 내가 그 있는다. 유산을 내가 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른 후보들은 갖지 못한 한동훈만의 강점이거든요. 이건 하정우도 갖지 못한 거고 박민식 뭐 택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실제로 또 그 대선 주자 여론조사들 보게 되면 12.1%인가? 물론 차이는 별로 안 나지만 그래도 전체 주자 중 여야 통틀어 가지고 1위가 선두권입니다. 1위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게 사실은 정적 자산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적인 정적 자산이자 특히 자기 지역에서 대통령을 배출하고 싶어하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건 굉장히 큰 정적 자산이 되는 그렇습니다. 사람들 향해서. 그러니까 그건 딱히 부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민들 만날 때마다 그 얘기잖아요. 주민들이 너 여기서 또 있다 그냥 떠날 거 아니냐. 박민식 봐라. 그렇게 되지 않았냐 이거잖아요. 예. 거기서 뭐 난 절대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한마디 꼭 더 붙여요. 내가 더 큰 소임을 맡는 예외가 있다면 내가 더 큰 소임을 맡을 때다. 그건 뭐야? 대통령 선거 나가기 전까지는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 가능성을 늘 열어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건 박민식 후보가 절대 갖지 못한 또는 가질 수도 없는 정책 자산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충분히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시비 거는 건 박민식 후보가 시비 거는 건 일종의 그 여우의 신포도라고 있잖아요. 예. 여우의 신포도 같은 신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여우의 그거는 무슨입니까? 신포도. 포도 따먹으려고 안다 하니까 나중에 저건 신포도야.
하는 거죠. 그렇게 그냥 규정을 지어버리는. 네, 규정을 지어버리는 이소부화에 나오는 네. 얘기죠. 하정우 무슨 장점은 소리십니까? 뭡니까? 그냥 AI 전문 지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AI 전문 지식하고 부산 북구 북갑하고 상황이 맞질 않거든요. AI라는 게 결국 뭐 피지컬 AI를 얘기를 하게 되면 일자리 뺏는 거잖아요. 예. 그걸 매치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AI 전문 지식을 갖고 있다. 예. 내밀 수 있는 명함이 있다라는 거죠. 또 다른 한편은 대통령이 밀어주고 그다음에 전재수가 밀어주는 후보다라는 거 장점이라는 겁니다. 예. 다만 이제 약점은 뭐냐면 정치력이 검증되지 않았고 자기 게 없다.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독립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는 예. 후보를 약하게 보인다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박민식 후보는 장점이라는 게 없어 이 사람은. 산이랄 거 다 자기가 다 까먹었거든요. 네. 아니 자기가 거기서 두 번이나 당선을 시켜준 곳인데 거기다 침 뱉고 떠났잖아요. 예. 그다음에 돌아온 건데 거기 뭐라고 써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보고 완전 뿜어버렸는데 그리웠습니다. 아. 이건 내가 딱 보니까 이게 뭐랑 똑같냐면 좀 그러니까 못된 짓 한 남자친구 놈 있잖아요. 예. 헤어진 못된 짓 한 못된 남자친구 놈이 갑자기 2년 후 3년 후에 뭐해 하고 뭐해 하고 그 카톡 보내는 거랑 정말 그때 비명 지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지금 징그럽잖아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네. 느닷없이 2년 전에 헤어진 남자친구가 뭐하니? 네. 아.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내세울 정치적 자산이라는 건 없고 오로지 하나입니다. 네. 바로 뭐냐면 윤호개인 세력하고 같이 가는 거. 음. 그거 하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확장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다음에 자기들이 확장하려고 하는 그 부분들 이미 누가 한동훈 후보가 이미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갇힐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겠고 예. 한동훈 후보는 한계는 있죠. 무소속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정당이 두 개가 부딪히는데 무소속으로 돌파한다는 게 말이 쉽지 그렇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예. 하지만 이제 능력과 자질은 이미 검증됐고 마지막 남은 게 뭐냐면 친화성이었잖아요. 너무 저 강남 깍쟁이처럼 보인다. 강남 엘리트, 네. 강남 깍쟁이처럼 보인다라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번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인 거거든요. 정말 친화적으로 가고. 그것도 부산인데요. 완전 성격이 다른 동네입니다. 그다음에 그냥 악수하는 게 보통 예. 정치인이었으면 예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막 달려고 비명 지르고 오고 어떤 사람 막 울고 막 이 뜨거운 열기가 있거든요. 예. 이걸 보니까 벌써 짧은 시간이지만 지역 주민들한테 이미 받아들여졌다는 거거든요. 그런 정치력을 검증했던 거, 그 다음에 전국구 주자라는 거, 이른바 대선 후보급이다라는 것, 이게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하지만 그 무소속의 한계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이런 게 있습니다. 비교하자면 이 정도입니다. 정말 이 진 교수님 말씀을 하신 걸 들어보니까 그게 생각나네요. 초반에 내려갔을 때 아저씨 누군지 아니? 법무부 장관이 뭔지 알아?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자 여론조사를 보니까 판이 좀 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게 11일 공개된 KBS 부산 총국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를 보면 하정우 37, 한동훈 30, 박민식 17 3자 대결에서도 뭔가 한동훈 후보가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선거가 진행될수록 ARS 조사하고 그다음에 전화 면접 조사가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근데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이게 뭐예요? 수렴하는 경향을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치는 지난번에 그 MBC 조사하고 상당히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그 예. 느낌이라는 게. 그래서 그 MBC는 ARS였고 이거는 지금 전화 면접인데 약간 수렴하는 듯한 느낌이 있고 사실은 이 조사 나오기 전에 내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부산 북구 갑 거기에 지역 조직들이 다 한동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조사 나오기 전에 예. 이영풍 TV라고 있거든요. 예. 이영풍 TV인데 이영풍입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KBS 기자 출신이고 이번 부산 북과 국민의힘 후보에서 박민식과 경선을 다투었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 그 청취자들한테 시청자들한테 지금 부산 국갑이 심각한 국면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 그러니까 북구 쪽에 선거를 돕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이 사람들이 모두 한동훈 캠프로 갔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게 지금 지인을 만났대요. 부산 예. 가가지고 지인을 만났는데 눈빛이 변했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전부 다 한동훈한테 이야. 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뭐냐면 같이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무슨 전화인가 했더니 한동훈 캠프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다리 좀 놔달라. 이런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지역 조직 전체가 다
한동훈으로 좀 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론조사로 좀 여론조사로 좀 나타났다라고 보고 예. 있고, 딴 건 몰라도 일단은 저울이 확 기울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건 이제 의미하는 게 두 가지인데, 네. 일단 한동훈은 이제 보수의 대표자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 그 전까지만 해도 비등비등했잖아요. 예. 이제 기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번 조사에서 하정우는 지난번 조사에 비해서 7%가 올라갔거든요. 이거는 이제 민주당 후보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한동훈 후보도 6%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박민식이 8%가 떨어져 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는 아마도 그 개소식 여파도 작용한 것 같아요. 요 그 조사 날짜를 보니까 개소식이 있는 날 그 하루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개소식이 워낙 대비가 되잖아요. 네. 누가 봐도 어느 개소식이 잘한 개소식인지는 평가가 되니까 아마도 그 영향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한동훈을 보수의 대표자로 보기 시작한 것 같고, 그다음 그 조사에서 가상 1대1 대결도 하정우와 한동훈이 40대 37이거든요. 그러니까 3% 차이예요. 별 차이가 없네. 네, 별 차이가 없죠. 오차범위 내죠. 근데 하정우와 박민식의 차이는 43대 31이거든요. 그건 결국은 12% 차이고, 이건 오차범위 한참 바뀐 거죠. 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부산에 그 유권자들, 부산 북갑의 유권자들이 그럼 보수를 대변할 후보는 박민식이 아니라 누구다? 한동훈이다라고 이렇게 예. 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건 결국은 뭐냐면 보수 내에서 이제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거고, 그동안에 한동훈을 괴롭혔던 게 바로 뭐예요? 보수 진영 내의 그 비토 감정이었잖아요. 비토 감정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심지어 그 서정욱 변호사인가, 그 완전 그 윤호개난 그 변호사 있잖아요. 한동훈은 안 됩니다. 오케이. 하는 그 서정국이죠. 네. 그분도 뭐 한동훈 30% 넘으면 지지 선언한다 했는데 넘어버린 거예요.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조사가 2번 더 나오면 진짜 한동훈 지지 선언하겠다. 딱 걸렸네요. 딱 30이 나왔네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후보는 뭐냐면은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그런 태도인 것 같아요. 일단은 숫자를 보지 않고 민심을 보겠다. 그리고 예. 사실 그 민심을 보면 이게 숫자보다 훨씬 더 뜨겁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현장의 분위기는 그 후보들이 돌아다니는 걸 보잖아요. 박민식은 돌아다니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 잘 안 보이고, 하정우는 열심히 돌아다니는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살갑게 대하거나 격이 있게 다가가거나 이러지는 못하고, 분위기도 그렇게 뜨겁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예. 한동훈 같은 게 굉장히 뜨겁죠. 적어도 이제 하동훈은 조용하지만 그 지지층이 이제 단단히 받쳐주고 있는데, 어쨌든 한동훈 같은 경우는 분위기 자체도 뜨겁단 말이죠. 그건 바로 뭐냐면은 이제 비토의 감정이 이제 녹아 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동훈이 사실 오른쪽으로 가는데 그걸 막았던 게 그 비토 감정이거든요. 예. 그 벽이 이제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고, 하정우는 이제 한 40% 정도가 맥시멈일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이재명이 받은 표란 말이에요. 거의 맥시멈일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박민식을 계속 10%대로 잡아놓는다면 이거 3자 대결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는가. 아하. 이렇게 결국은 뭐냐면은 두 번째 의미가 이건데, 첫째는 한동훈을 보수의 대표자로 보기 시작했다. 예. 부산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미 민심을 통한 단일화가 시작되고 있다. 이런 조사가 박민식이 10%로 고착되는 조사 있죠. 예. 한 번, 두 번 나오게 되면 아마 민심이 확실하게 아하. 쏠릴 수가 있습니다. 예. 또 한동훈 후보가 1위로 올라서는 조사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상당히 밴드 웨거닝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 교수님, 진은정 효과도 있을까요? 상당히 주목을 받았거든요. 뭐 주목받는 효과는 있었지만 뭐 배우자가 그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네. 배우자도 굉장히 조심하면서 그 돕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드러내질 그래서 않더라고요. 별로 드러나지는 않고 조용히 예. 잘 돕는 것 같아요.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게 그 컬러를 보니까 흑백으로 입었더라고요. 흑백으로 입어가지고 컬러풀하게 둘이 뭐랄까 잘 어울리는 조화가 되게. 쌍이 약간 시각적으로 지금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산 생각도 있고. 북합 흑백전처럼. 네. 네. 앞서 이제 진중호 교수께서 잠자던 이 보수를 뿅 하고 이 깨운 그 이슈가 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셀프 면죄부라고도 불리우는 이 공소취소 특검법이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공개 토론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게 그만큼 국민의힘으로서는 반전 기선을 잡을 수 있는, 고삐를 잡을 수 있는 이슈라고 판단했을까요, 교수님? 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그 민주당에서 막
밀어붙이려고 했거든요. 네. 일단 대통령의 요구가 그거였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그 명을 받아가지고 몰아치려고 했다가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보수가 지금 질이 멸렬하기 때문에 이 정도 우리가 몰아쳐도 끄떡없다라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발언이 나온 거 아니에요. 어차피 국민들은 모른다. 80~90%는 모른다. 예. 대세에는 시장 없다라고 몰아쳤다가 갑자기 역풍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절차와 시기 조정하겠다라고 하면서 한 발 물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걸 갖다 가만 놔두겠어요. 일단 물고 늘어져야 되는 거고 이걸 갖다 선거 기간 내내 이슈화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 물고 늘어지는 거고 이건 전술적으로 현명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 국힘이 사실 그 내란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기 재판을 갖다 자기가 취소하는 거잖아요. 이거야말로 내란이거든요. 또 다른 의미의 내란인데 문제는 뭐냐면 국힘이 과연 그 말할 자격이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 군대 동원한 내란도 옹호했던 너희들이 이거 어떻게 보면 사실 규모가 비교가 안 되잖아 이거는. 예. 이걸 갖다 그래서 국힘한테는 이제 말할 자격이라는 게 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쟤들도 막 나가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사실은 시스템 내에서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정말 기소가 조작됐다? 간단합니다. 증거네. 증거가 다 법정에다 딱 내잖아요. 예. 판사가 딱 보고 딱딱 공소기가 끝나요. 이걸 왜 못하느냐? 증거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시스템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재심. 아니 재심이 될 수가 없죠. 일단은 판결이 아예 재심이 되는 예, 거니까. 그 이화영은 그걸 해야 돼요. 이화영은 재심 신청할 수 있어. 하면 돼. 이화영도 안 하잖아. 왜? 증거가 없으니까.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하는 거예요. 공소 취하해. 그럼 간단하거든요. 그럼 적어도 그거 자체는 부당하지만 적어도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럴 경우에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거 사법적 책임도 져야 돼요. 언젠가 잘못하면 이거 간방 갑니다. 이걸 안 지어야 되는 겁니다. 이 책임은 지기 싫어. 그러니까 꼼수를 내세운 게 바로 뭐예요? 특검이에요. 특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공소 취하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겁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특검이라고 그걸 갖다가 하고 싶겠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막 취소해줬다가 자기들이 만든 법이 있습니다. 법의 복제라는 거. 이거 딱 걸리거든요. 정말 딱 걸리면 자기들 감방을 가야 되는 거예요. 배치기를 당하네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특검 가려고 하겠어요? 지금 뭐냐면 검사들 분위기가 어떤 거냐면 특검에서 소환을 하잖아요. 자기 부르잖아요. 예. 가라 그러면은 뭐냐면 나는 아플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데요. 앞으로 아플 예정이다. 그러니까 휴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네. 아프다고 휴직을 해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 가가지고 괜히 콕 꺾어가지고 그 공소 취하를 해줬다면 그 책임을 몽땅 누구한테 뒤집어 쓰는 겁니까? 특검이나 특검부 그다음 해준 사람들이 뒤집어 쓰거든요. 아무도 안 가. 그러면 공소 취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설사 간다 하더라도 공소 취소를 겁나니까 못 해주겠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뭘 도입했냐면 야 이거 끝내주더라. 공소유지 변호사라는 제도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공소유지 변호사라는 건 뭐냐면 이거 특검 자격 요건이 있거든요. 네. 보통 법조계 15년 그다음에 특검번호 뭡니까? 적어도 7년. 이건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개나 소나 한마디로 듣보잡 데려다가 딱 앉혀놓다는 겁니다. 듣보잡 변호사 앉혀놓고 개한테 공소 취소를 시키더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책임이 결국 어떻게 가는 겁니까? 원래 대통령 책임, 법무부 장관 책임, 그다음에 특검보 책임 아니고 결국 뭐예요? 공소유지 변호사한테 가버리는 거예요. 생뚱맞네요. 생뚱맞은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공소유지 변호사들 중에서 또라이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 예. 출시하고 싶은.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정말 충성을 다해가지고 개처럼 충성을 해가지고 출시하고 싶은 놈들이 또 있을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만일을 대비해서 무조건 공소 취하로 가기 위한 모든 장치들을 여기다 다 담아놓은 겁니다. 예.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지금. 예. 자 그런데 이 공소 취소 관련해서 어떤 반전이 있을까요? 반전이 있을 일인가요? 갑자기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가 등장합니다. 공소 취소 논란으로 골이 지끈지끈한 상황인데 추미애 경기지사 민주당 후보는 피해자 명예회복이 왜 잘못됐나요? 공소 취소해야죠.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교수님? 그거는 그냥 헛소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 간단한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조작이 기소가 조작됐다면은 예. 증거를 대면 돼요. 법정에 내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냥 그 순간에 공소 기각이 되거든요. 예. 깔끔하게 끝날 일이라는 거예요.
깔끔하게 끝날 일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위해 가지고 지금 뭐예요? 특검이 지금 보니까 인원이 뭐 거의 300명, 200 몇십 명 돼요. 특검이 30명에다가 메모듣거든요. 수사권이 뭐에다가 이래가지고 하나의 그 지청 있죠? 검찰 지청 수준이거든요. 그다음에 예산만 300억 들거든요. 이런 일을 왜 합니까? 간단하게 조작 기소야? 그럼 간단하지. 법정에다 증거 내? 그러면은 기각되는 거잖아요. 그런 증거가 없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인물이 박상용 검사입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사전 작업일까요? 술파티 의혹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징계 여부 심의가 있었는데 예. 여튼 박상용 검사는 대검 감찰위원회에서의 소명에 대해서 6시간인가요? 소명 절차를 거치고 기해줘서 고맙다. 연어 술파티는 절대로 사실이 아니다. 예.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분 또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뭐 네.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분이 책을 낸대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대담 비슷하게 한 꼭지 내가 담당하기로 했거든요. 예. 같이 식사했는데 굉장히 유쾌하고 활발하고 정말 구김살 없고 정말 순수하고 듣지 하니까 옛날에 참여연대 이런 데서 일했던 그 진보적인 진영에서 일했던 이런 분이에요. 예. 예. 그랬는데 그때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박원순 뭐 누구지요? 또 누구더라? 참여연대. 유시민 뭐 이런 사람 유시민. 그때 자기가 굉장히 존경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 저렇게 변하는 거 보고 굉장히 실망했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분 지금 징계 무조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캥거루 재판이거든요. 일단은 술파티는 없었다는 게 확인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야 김성태가 뭐라 합니까? 아직은 나이가 60인데 뭔 얘기하는 거냐. 먹는 거 그만 이야기해라. 먹는 거 그만 얘기 좀 하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소주 샀던 사람은 그거 원래 내가 먹으려고 산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근데 모든 사람들 중에서 술파티가 일어날 수도 없었고 그다음에 또 이화영 거짓말 했잖아요. 자기가 뭐 그 늦게까지 있었다 혼자 있었다라고 하는데 아니잖아요. 그때 그 변호사가 들어갔었잖아요 그때. 설주한 설주한 변호사가 들어가가지고 그 또 들어가는 날에 녹음 기록까지 다 나왔거든요. 너무나 이제 뻔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판을 할 겁니다. 뭐랄까 징계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근거가 될 만한 게 그 녹취록에 예. 약간 뭐랄까 좀 부적절하게 느껴지는 그런 발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그 이름이 뭐였더라 무슨 변호사였지? 서 변호사입니다. 서 변호사 그 사람이 공개한 거 짜깁기로 공개한 거 아마 그게 근거가 될 거거든요. 근데 그걸로 징계해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전체 징계가 가능하려면 뭘 해야 돼요? 전체 맥락을 봐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 녹취록을 즉시 받은 다음에 그걸로 징계를 한다면 모를까? 그걸로 판단한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이 나라하고 그다음에 저 나라하고 축구 경기를 하는 겁니다. 예컨대 뭐라고 할까? 뭐 한국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인도네시아랑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대1로 이겼어. 근데 편집을 하잖아요. 4대1로 이겼는데 편집을 하잖아요. 인도네시아가 1대0으로 이긴 걸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딱 그거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없이 아마 무슨 수를 써서 징계를 때리려고 하거든요. 왜 징계를 여는 게 징계하는 건 목적 자체가 아니라 명분을 획득하는 거예요. 징계를 위한 징계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얘 징계받지 않았냐. 얘가 잘못한 거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작 기소야. 라고 하면서 특검 막 때리고 이럴라 명분을 삼아야 되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징계를 하려고 할 겁니다. 아마. 예.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요만한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박상종의 운명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될 텐데 교수님. 일각에서는 특히 이제 영남권은 이게 이른바 최대 이슈가 될 수도 있다. 잠자던 샤이 보수를 깨우고 투표소로 나가게 만드는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자극이 될 것이다. 이른바 보수 동남풍 돌고 돌아 이 부산 울산 경남에서 대구 경북으로 강원도로 인천으로 또 수도권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단은 보수 별집에 이제 불씨를 제공한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장동혁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윤 어게인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오래 가진 않아요. 그다음 민주당에서 일단 속도 조절에 나섰잖아요. 최대한 선거 기간 동안에는 이슈화되지 않으려고 막으려고 할 거라는 겁니다. 예. 그런 상태 속에서 이 이슈가 그 폭발성을 갖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동남풍의 가능성이 있다라 하면 역시 한동훈이에요. 변수는 한동훈밖에 없거든요. 한동훈이 뭐냐면은 자기 딱 뜨게 되잖아요. 그럼 보수가 이제 개혁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수가 개혁할 수 있다라는 이런 희망을 보여주게 되면 그게 희망이 생겼기 때문에 투표장 갈 수 있는 마음들을 결집을 시켜주겠죠. 예. 그래서 현재로는 제한적이나마 일단은 제한적으로나마 공소취소 특검법이 하나의 불씨를 제공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바람 동남풍이다라는 것은 한동훈이 약진을 함으로써 이제 보수의 헤게모니가 바뀔 수 있다. 보수의 패권이 이제
딴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예. 그러면 이제 희망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올 동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그게 지금 남은 유일한 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한사리 영남님, 윤석열의 계엄에 이어 이재명의 공소 취소라니 민주주의가 태보하는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끝으로 진중근의 찍찍찍 썰썰썰. 자, 이재명 대통령의 셀프 면접을 하고도 불리는 공소 취소 논란. 이른바 흐르는 내란의 강이다. 한동훈 후보는 만약에 이걸 감행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탄핵감이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지방선거 공소취소 이슈로 보수의 반전. 교수님, 방금 전에 뭐 좀 말씀을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가능할까요? 뭐 저는 그거는 제한적인 효과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왜 이게 폭발적이지 못하느냐라는 건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은 내란을 응원한 세력이라는 거예요. 예. 이럴 경우에는 이건 뭐랄까 쉽게 말하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꼴이 되거든요. 바로 그 때문에 이게 폭발성을 가지려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보수가 변한다라는. 예. 쉽게 말하면 보수의 패권이 다른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보수의 주도권이 다른 쪽으로 넘어간다. 이른바 합리적인 보수로 넘어간다는 사인과 결합할 때 비로소 이게 이제 폭발성을 갖는 거지. 그 이전에는 제한적인 효과밖에 못 낼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